먼저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그런 면에서 어떻든 창조 경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창조 경제라는 게 꿈이 중심이 되는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아니 뭐 기계적인 방법이든 뭐 어떤 방법이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모든 수단 그리고 꿈이 산업으로 되는 것 그게 결국은 창조 경제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콘텐츠 산업이 그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모든 우리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콘텐츠 산업, 나아가서는 창조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고 대안을 서로 생각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 시대에 이런 콘텐츠 산업뿐만이 아니라 ICT라든가 과학기술을 포함시킨 그런 창조경제 시대를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실제로 창조경제 시대에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ICT라든가 과학기술과 그다음에 문화산업 콘텐츠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창조경제에서 주력산업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창조 경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ICT라든가 과학기술 중심으로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창조 경제를 구성을 하고 있는 생태계라든가 그 하이라키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는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조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창조성은 저희는 창의성하고도 거의 비슷한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주로 되고 있고 창의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창조성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기술로서의 CT 그리고 문화예술 기능으로서의 콘텐츠 이 두 부분이 합쳐져서 하나는 컬처 테크놀로지 하나는 문화 콘텐츠로 합쳐져서 창조산업, 창조기업, 창조인재, 창조도시 여러 가지 창조와 관련된 그런 구성 요소가 충족이 됨으로써 결국은 창조 경제가 실현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경제 시대에 문화 콘텐츠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그 구성 요소로서는 기술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문화 예술로서의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이 창조 경제의 생태계로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도출을 해내면 한 세 가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콘텐츠 코리아 랩, 콘텐츠 금융 투자, 창의적 융합 인재. 이거는 실천 방안으로서 제가 발표가 끝나면 다음에 이어서 한 가지씩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김희재 우리 대표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많은 자본을 들여서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는 창의력을 더해서 그 과정을 응축시켜 가지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더 적은 자본으로도 경쟁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창의력은 그 지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자꾸 요구받는 거는 패러다임을 바꾸고 플랫폼을 바꿔서 해리포터 같은 거 만들어내고 마크 주커버거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화부가 그것을 요구한다면 콘텐츠진흥원이 그러한 인재를 키워내고 싶다면 저는 여기에서부터 이 정부가 창조 산업에 대해서 해야지 될 5년의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의 창조력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견뎌주는 것, 그것이 창조의 산업화, 창조 산업이 우리의 어떤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관건이 아닐까. 짧은 시간이라서 좀 산만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왕욱 상무님.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지금 창조 경제를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1인 창업. 우리나라에서 제가 저희 팀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한 해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통합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을 전공한 학생들이 배출되는 게 한 2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2만여 명 중에 과연 그 인더스트리에서 계속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창의성을 살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그 나머지 분들은 왜 그걸 못하는 걸까요? 그런 활로가 없고 그런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 경제 아래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how라는 게 나오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수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개개인들이 어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큰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스스로 일어나 가지고 자기의 창의성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가교 역할을 해주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항욱 상무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민 대표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누가 그 전체를 프로듀싱을 하고 누가 그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조, 뭐 문화,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역량은 드라마가 한류를 이끌어 나갔을 때 드라마를 논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 누구고 그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을 얼만큼 육성하고 또한 얼만큼 밀어줄 수 있느냐가 전체적인 융합의 키워드이지 그 융합의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또한 이 부분들을 융합하려고 하는 행위까지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키워드인 프로듀서 혹은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리세션, 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창조 경제 시대의 콘텐츠 산업의 역할과 방향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